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최근에 죽어있던 거래량이 다시 살짝 회복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22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만 해도 거의 아파트 거래는 혹독한 빙하기 속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죠. 불과 837건에 불과했습니다. 1000만 인구 가까이 사는 서울에서 1000건도 안 되는 거래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는 건 그냥 거래가 죽었다 봐야죠. 간신히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수준입니다. 숨만 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일산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양상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1월 거래는 1340건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거래가 그래도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뜰 정도. 그러나 이 정도 거래건은 그저 지난달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라 볼 수 있는 거지, 전체적인 지표로 볼 때는 다시 불씨를 살릴 만큼의 화력은 얼어붙었던 손을 살짝 녹일 정도지 여전히 빙하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다세대 주택이라 불리는 빌라 거래량은 거의 떡락 수준이라 볼 수 있죠. 12월 1344건에서 1월 1069건으로 더욱 쪼그라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왕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사기 사건이 벌어졌었죠. 대부분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당연히 빌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뜩이나 빌라 거래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거래가 늘면 가격도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거래가 트이게 되면 가격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번 하락장은 굉장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20년까지의 지표를 보면 대부분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작년 2022년도 대세 하락장과 올해로 이어지는 2023년 하락 지속세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거래가 조금씩 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거래의 질이 썩 좋지 않다는 거죠. 일단 아무리 거래가 일정 정도 터지기는 하지만 전혀 가격대가 반등을 하고 기존의 탄력성을 가지고 원점 회복 속도로 치고 나가야 하는 양상을 보여야 하는데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바로 급매나 저가 매물 위주로 물량이 소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자들이 던지고 나가자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바로 지금의 하락세가 약간의 보합세 쪽으로 가는 듯한 궤적을 보이지만 전체적인 지표상으로 보면 여전히 하락 궤적으로 아둥바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지금의 매도 심리는 오를 때 팔자가 아니라 더 내리기 전에 팔자라는 방어적인 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거래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던지고 나가자는 식의 급매 또는 초급매가 시장에 쫙 깔리기 시작하니 가격은 다시 치고 올라갈 만한 반등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바닥이라고 논하기에는 너무 설익었다. 충분히 지하실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체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일 겁니다. 단순히 지금 거래의 질을 따져서 이젠 집값이 다시 비상하는 용의 궤적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이르다는 얘기죠. 이런 대표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헬리오시티입니다.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죠. 겉으로 보자면 거래된 지표가 그동안의 하락세를 만회하는 것처럼 보이죠. 84제곱 기준으로 직거래이기는 하지만 13억까지 찍은 때도 있었고요. 대체로 하락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는 16억 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치고 올라와서 18억 선까지 거래가 됐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에서 잡고 있는 매물들 네이버 쪽에서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되죠. 직접 가보셔야 체크가 될 수 있는데 16억 선에서 가격을 잡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매물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느냐죠. 최근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거의 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매매가 1200세대, 현장에선 800세대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집값이 오르게 되면 집주인은 자기가 내놓은 매물을 거두는 게 상식이죠. 지표상 16억 선상에서 18억 선으로 오르게 되면 이거 다시 오르네. 개눈 감추듯이 매물을 걷어들이는데 오히려 이게 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거래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더 내려갈까봐, 그리고 거래가 다시 절단이 나게 되는 절벽이 다시 재현이 될까봐 이런 불안 심리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숨어있던 호가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15억 매물도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러니 살짝 양지로 들어와서 몸을 녹일 수 있을 때 재빠르게 움직여서 털어내고자 던지는 가격으로라도 팔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 달 3월에 미국이 긴축 강도의 엑셀을 한 단계 더 밟게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그냥 자연 연동이죠. 오늘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이건 안개 속에 갇힌 경기 침체를 위한 금리 안배 정책이죠. 그러나 다음 달 결국 긴축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리 역전폭이 최대 1.75%가 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집주인들은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헬리우시티의 발목에 가장 무겁게 달려있는 돌덩어리가 있죠. 바로 전세가. 84제곱이 최고가를 찍었을 때는 15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도 살짝 올랐지만 여전히 반토막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8억 5천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 지표죠.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선 역전세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빤히 눈에 보이는 느낌적 느낌이 오니까 숨어있던 호가들이 던지듯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송파구 전체 매물 증가량과도 무시 못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뾰족하게 2023년도에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강남 쪽은 올 상반기만 해도 엄청난 입주 물량을 예고하고 있는데 동시에 매물도 늘고 있고요. 노도강, 한동안 황금기를 구가했던 여기도 된소리를 맞으면서 여전히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얘는 그냥 무조건 직진이야.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낙폭이라는 소나기 펀치를 맞으면서 매물은 거의 태산처럼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매도 심리는 오르니까 팔자가 아니라 더 내리기 전에, 그리고 거래가 또 끊기기 전에 팔고 나가자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떠안은 헬리오시티 매물 증가는 더욱 가팔라지게 될 거고요. 이건 지금 다음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의 충격파가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달 3월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의 거래량 증가는 전혀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래의 질이 미미하게 가격에 영향을 주는 매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헬리오시티 눈여겨보시고요. 숨어있던 호가들이 가격을 던지면서 더욱더 많은 매물들이 쌓이는 시점까지 가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틈새로 나오는 단지들 잘 체크해 나가시면서 한 발 한 발 안전하게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부동산 킬커처 역대급 쓰나미 매물 등장이죠. 헬리오시티 숨어있던 호가들이 최저 지금 거래되는 가격보다 1, 2억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불안 심리가 그만큼 지배적이죠. 한국은행 금리 동결이 그닥 반갑지만은 않은 건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금리 역전폭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데 말이죠. 긴축은 아마도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돈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